예,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실 우리 경찰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 에듀에서 경찰 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43강 수업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43강 수업은 우리 마저 남아있는 생활안전 경찰 활동 영역 중에서 아동, 여성, 청소년 경찰 업무에 대한 나머지 기출 문제를 모두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문제 내외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 43강 수업은 생각보다 조금은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475페이지죠. 문제는 596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반복되어 출제되는 기출지문은 다음번에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소홀함이 없이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닌 그러한 지문들도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함정을 조심해라. 그래서 이 지문의 답이 명백하게 정답이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되지 않는 한 다른 지문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 즉 함정에 주의해야 된다. 그것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596번입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연령 규정,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연령 규정은 몇 살이었죠? 바로 19세 미만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주시고요. 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여러분 1번 볼게요. 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입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처벌 규정까지는 암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별도로 처벌 규정까지는 되도록이면 암기하지는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물음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성착취물 제작 또 뭐 있죠, 여러분? 수입, 수출까지 있었죠.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이 형사처벌 규정이 조금은 헷갈리지만 일단은 옳은 지문인 것 같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도 물음표가 있으니까 다른 지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저지른 자가 바로 소년법상의 소년입니다. 즉 가해자가 역시 19세 미만인 자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해당 범죄의 경중을 잘 따져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해당 소년에게도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지문은 5가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명확한 답이 나오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인 자 틀렸죠? 맞죠, 여러분? 19세 미만인 자죠. 따라서 뒤에도 18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아니죠. 19세에 도달하는 자의 연도에 1월 1일은 제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3번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여러분 이 접객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옵니다.
이러한 유흥을 돋구는 접객 행위는 청소년 유해 행위죠. 성을 사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96번은 1번의 형사처벌 규정이 헷갈리기는 하지만 보기 3번이 연령 규정 명확하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지문을 읽어 나갈 때 뭔가 맞는 거는 같은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은요, 물음표 쳐 두시고요. 다른 지문을 읽어 가시다 보면 명확하게 답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문제풀이 스킬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597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동학대 범죄죠. 자, 그러면 일단 연령은요 18세 미만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에 대하여서는 당연히 이 법을 우선 먼저 적용하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다른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해당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바가 당연히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접수하면 아동학대 범죄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해야죠. 그런데 출동하는 주체는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도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현장에 출동하고 나면 뭐 해야 되죠? 자, 여러분들 바로 응급조치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의 유형에는 1번 즉각적인 제지, 2번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격리, 3번 보호시설로의 인도, 4번 아동이 다쳤다면 바로 의료기관으로 인도. 이 네 가지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당 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응급조치의 세 번째 조치의 경우에는 피해 아동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보호시설로 인도할 수 없었죠. 그래서 피해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보호자의 동의라는 문구가 들어갔죠. 여러분, 보호자의 동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피해 아동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의 동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일종의 함정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598번 보겠습니다. 자, 598번에 보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 그러면 연령 규정 볼까요?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종 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수색과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24시간 내에 결정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지체 없이 결정해야죠. 24시간 내에 결정하다가 골든타임 놓치면 어떡해요? 그래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실종 아동 등에 대해서 위치 정보 확인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범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신고 의무자인데요. 여러분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라는 신고권자와 신고 의무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신고 의무자는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업무와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신고 의무자입니까? 아니죠. 그냥 신고권자죠. 그래서 여러분들 X입니다. 말장난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경찰 실무종합이 이런 문제 형태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봅시다. 아동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 자폐성, 정신성 장애인, 그 다음 치매 환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4번은 세 가지 유형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설명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죠. 자, 다음 여러분 599번 보겠습니다. 자, 599번을 보면 일단은 청소년 보호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또 연령 또 올리셔야죠. 19세 미만. 자, 그런데 여기서 청소년 출입도 금지되고 고용도 금지되는 업소를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일단 사행행위 영업입니다. 사행행위 영업, 유흥주점 영업, 단란주점 영업 같이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출입도 금지되고 고용도 금지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무도학원업, 그 다음에 무도장업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당연히 출입이 금지되고 고용 역시 금지되죠. 맞죠, 여러분? 그런데 비디오물 소극장업, 여러분 여기에는 청소년도 비디오물 볼 수 있죠. 출입은 가능한데 고용은 금지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만화 대여업입니다. 만화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입은 가능한데 역시 고용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입도 금지되고 고용도 금지되는 업소는 기읍, 니은 두 개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그리고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꼭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00번 문제 볼게요. 자, 여러분 이 600번 문제는요 좀 좋은 문제예요. 단순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 규정을 나열한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응용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볼게요. 다른 거 말고 뒤에 부분 봅시다. 여러분 일단 사기죄입니다. 여러분 사기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폭력 범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죠.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약취입니다. 여러분 약취 유인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죠.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명예훼손입니다. 자, 여러분,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죠. 자, 다음 여러분, 배우자의 지인이 재물을 손괴한 경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중손괴죄는, 자, 이 문제를 보시면 재물을 손괴한 경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의 지인입니다, 지인. 여러분, 이러한 경우에는 가정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X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 문제도 좀 응용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가정 구성원 관계도 설명하면서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이런 응용 문제가 좋은 문제죠. 그래서 600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01번 볼까요? 자, 아동학대 범죄입니다. 자, 그러면 연령 어떻게 되죠? 18세 미만.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임시조치를 물어봅니다. 임시조치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임시조치이기도 하면서 긴급 임시조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근데 2번을 잘 보세요. 피해 아동을, 주체는 피해 아동입니다. 그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조치입니까? 바로 응급조치죠. 임시조치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쉽죠 여러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02번 문제 볼게요. 자, 실종과 관련된 거네요. 적절한 것. 자, 여러분 용어 관련 역시 개념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가출인. 일단 여러분들 가출인은 연령 규정이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보호자로부터, 그러니까 신고 당시에, 가출 신고 당시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니라 1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보호자. 여러분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리고 보호시설의 장. 여러분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 부양 의무가 있는 자. 그런데 보호시설의 장은 여러분들 보호자의 개념 아니죠. 신고 의무자의 개념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위치 정보인데요. 위치 정보의 경우에는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죠. 그래서 틀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자, 업무 관련성, 직무를 수행하면서 맞습니다. 실종 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고 의무자니까 신고하여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은 5가 되겠습니다. 602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다음 603번 볼까요? 자,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사기죄. 여러분, 사기죄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합니까? 사기죄는 경제범죄죠. 사기, 횡령, 배임 이런 것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죠. X죠. 여러분, 명확하죠. 답은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보기 지문은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냥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사기죄는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605번 볼게요. 604번입니다. 자, 아동학대 범죄네요. 자, 연령 규정 18세 미만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경우네요. 자, 여러분들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는 일단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응급조치 현장 출동 주체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시군구와 같은 지자체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자체에도 신고할 수 있죠. 왜? 주체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은 X입니다. 너무 쉽죠,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은 격리기간 72시간, 3번은 긴급임시조치, 그리고 4번은 임시조치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60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건 가정폭력 범죄는 지자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와 관련해서는. 자, 다음 여러분 605번 보겠습니다. 또 실종이네요. 자, 연령.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자, 그런데 이때 가출인의 경우 18세 이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호시설, 사회복지시설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비인가 사회복지시설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X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발생지라고 되어 있는데 발생지가 보호 중인 장소다? 아니죠, 여러분. 발견지죠, 발견지. 그래서 X. 여러분, 실종 아동 등. 여러분, 실종 아동 등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실종 아동 등이 약취 유인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4번을 보시면 아동 등. 여러분 제가 헷갈렸네요. 4번하고 같이 보이니까 헷갈렸네. 여러분, 실종 아동 등은 일단 이 아동 등이 실종됐는데 이것이 뭐냐? 가출. 그 다음에 보호자로부터 이탈. 맞습니다. O입니다. O. 제가 아동 등하고 보기 4번하고 헷갈렸죠. 자,
자, 여러분, 아동 등은 신고 당시 아니죠. 실종 당시죠. 그래서 X죠. 그래서 여러분들 적절한 것은 보기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좋습니다. 아동 등과 실종 아동 등을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동 등은 그 종류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고, 실종 아동 등은 이 아동 등이 실질적으로 실종, 그러니까 가출 보호자로부터의 이탈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60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606번 문제 보면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문제 엄청 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만 찾으면 돼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 게임 제공업. 여러분, 이거는 출입 고용 금지 업소 맞죠? 자, 다음 여러분, 청소년 게임 제공업. 여러분, 청소년 게임 제공업은 일단 청소년들이 출입은 가능해요. 다만 고용만 금지돼요. 그래서 1번은 옵니다. 문제는 긴데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비디오물 소극장업. 여러분, 여기는 출입은 가능하죠. 고용만 금지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X죠. 맞죠, 여러분? 다음 비디오물 소극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여러분, 여기는 비디오물 감상실은 출입, 고용 둘 다 금지되죠. 그래서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2번입니다. 이거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문제는 엄청나게 긴데 그냥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쉬운데 문제 읽는다고 시간 다 가죠. 자, 다음 여러분 607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폭력 범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1번 볼까요? 자, 피해자에게 고소권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검사가 고소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그랬죠. 강행 규정이죠. 며칠 이내에,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1번은 5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번을 보시면 응급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 긴급성, 그래서 사법경찰관이 직권,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 임시 조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긴급 임시 조치에는 100m 접근 금지, 퇴거 등 주거로부터의 격리, 이탈, 그리고 여러분들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이 있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봅시다. 긴급 임시 조치를 하고 나면 그 긴급 임시 조치 결정서를 작성해야죠. 그리고 이 결정서에는 사유 같은 것을 기재하여야죠. 옵니다. 자, 여러분 4번 볼까요? 자, 상해, 가정폭력 범죄죠. 폭행, 유기, 학대, 아동옥사, 체포, 다 가정폭력 범죄네요. 이 언제 나올까요? 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업무방해. 여러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여러분들 이거 가정폭력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X입니다. 이 지문상에서 각각의 종류를 다 구별해야 됩니다. 자, 강요, 공갈, 재물손괴.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업무방해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번 43강을 끝으로 생활안전경찰 활동과 관련하여 모든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생활안전경찰 활동에서 두 문제 내외로 반드시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문제만큼은 절대 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른 문제도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생활안전경찰 활동은 여러분들께서 순경으로 입직하시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꼼꼼한 공부를 통해서 합격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경찰학 강론 기출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순경채용 시험에서 수사경찰 활동은 다른 강론 영역에 비해서는 출제되는 영역이 다소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사경찰 활동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저와 같이는 풀어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88페이지부터 517페이지에 이르는 수사경찰 활동은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저의 카페에 문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44강 수업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비경찰 활동이 한 문제 내외는 꼭 출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 경비경찰 활동부터 다음 44강 수업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44강부터는 644번 문제부터 풀이를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꼭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44강 수업에서 뵙도록 하고 이번 시간을 끝으로 43강 수업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44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